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민입니다. 네, 오늘도 리플 XRP 및 다른 코인들의 소식들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준비해온 소식들이 많으니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바이낸스 리서치가 이제 JPM 코인이 리플 XRP와 경쟁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리서치의 연구 결과 JPM 코인이 적어도 조만간 리플 XRP와 경쟁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XRP와 이제 JPM 코인의 이제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JPM 코인이 기존 안정적 코인 시장을 교란할 수 있을까라는 타이틀 아래 바이낸스 리서치는 JPM 코인이 XRP 안정된 코인, 광범위한 암호 산업에 미칠 향후 영향을 평가를 했는데, 리플 XRP와 JPM 코인이 아직까지는 경쟁할 가능성이 적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전통적인 금융의 다른 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JPM 코인이 현재 폐쇄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벤처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최소한의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되지만 이는 바뀔 수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2주 동안 분석가가 JPM 코인과 리플에 대한 JPM 코인이 나온 이후로 리플 XRP에 대한 사용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리서치는 그것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리플은 이미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방식의 결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구축을 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것처럼 리플은 이미 100개, 아니죠, 한 250개가 넘는 금융기관과 성장 중인 고객 기반을 갖고 있죠. JPM 코인, JP 모건은 리플에 확립된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사용 거부를 시사하고 있는 반면, JPM 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은행 거래 영역에서 현재 업계 표준인 스위프트의 경쟁 상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지적했듯이 리플은 리플렉과 엑스래피드에서 JP모건의 은행 경쟁자들에게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현재 JPM 코인의 반복이 내부 프로토콜로서 설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 기술이 이제 시티그룹과 같은 다른 은행들에 보급될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PM 코인은 JP모건의 기존 클라이언트 고객들 기반으로 기초로 하여 세계적으로 상당한 도달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는 현재 이들 내부 그 고객들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며, 특히 시티그룹 코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출시될 경우 시티그룹 등 경쟁 은행의 고객들이 JPM 코인을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M 코인 발표 이후 며칠 동안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은행의 암호의 요점을 놓쳤다며 비판적인 반응에 트위터를 올렸었죠. 그러면서 예상대로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며, 그러나 이 JPM 프로젝트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JP 모건 체이스가 암호화폐에 가능한 미국 최초의 은행이 되는 건데요. 바이낸스 리서치는 XRP가 엑스래피드 서비스에서 통화와 네트워크 사이 보편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며,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연구원과 유사한 결론을 찾은 듯 한다고 합니다. JPM 코인은 JP 모건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품으로서 이렇게 제한이 될 수 있지만, 리플의 XRP는 전 세계 은행과 기관을 연결할 수 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리서치에선 JPM 코인보다 리플 XRP를 좀 더 좋게 보는 이런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정말 JPM 코인이 나오고 나서 암호화폐 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었죠. 많은 분들이 많은 소식을 접했는데, 지금 JPM 코인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리플 XRP를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공통점은 둘 다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또 둘이서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JPM 코인이 리플에 대한 사용 선고가 될지, 아니면은 JPM 코인이 오히려 리플 XRP를 더욱더 도와주는 모양이 나오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외신 리플사가 외신에서 10억 규모의 XRP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지난 1일 리플사가 에스크로 계정에서 10억 XRP를 타 계정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플사는 지난 2017년 에스크로 계정에 약 550억 개의 XRP를 보관하며 매월 1일 XRP 시장 조성에 기여한 기관 투자자 및 계약된 상대에게 10억 XRP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10억 XRP 이체 트랜잭션에는 혁명은 TV를 통해 방송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 유명 래퍼이자 시인인 길 스콧 헤론의 대표곡 더 레볼루션 will not be televised 이렇게 재해석한 메시지라는 게 해당 미디어 측의 설명입니다. 네, 이 소식이 나오게 된 후 굉장히 리플 XRP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네, 과연 이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어떠한 정말 그냥 장난식으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TV나 아니면 다른 기사를 통해서 이런 굉장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신기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카바랩스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카바랩스가 뭔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블록체인 지갑 및 교환을 위한 중개자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네, 쓸데없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카바랩스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적 소스를 통해 인터넷 오브 밸류 네드의 원활한 가치 전달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하는데 현재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모든 코인들이 지금 하락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지만 XRP의 모기업 리플은 블록체인 지갑 교환용 인터넷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카바랩스에 투자를 하면서 암호화폐 성능을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바는 리플 코일 테크놀로지 2020 벤처 하드야카 로봇 벤처 유니밸런스 어소시에이트 및 기타 민간 투자자와 함께 레미스캠 및 디지털 자산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주도한 투자 내용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카바랩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인터넷적 솔루션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12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이러한 솔루션은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을 제한하는 확장, 상호 운용성 및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카바는 미디엄 블로그에 투자 및 그 사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엑스스프링의 수석 부사장이 카바랩스가 하는 일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카바팀이 결제와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비전에 전념을 하고 있다. 인터넷저를 통해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하고 원활한 가치 전달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는 리플의 모습.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하락을 하고 가끔씩 반등이 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을 면치 못했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리플사가 현재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올해 리플사가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엄청나게 큰 소식을 들고 리플 투자자들 앞에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XRP의 가격도 현재 좀 아쉽긴 한데요. 호재에 비해서 정말 가격이 누가 이렇게 껌 붙여놨나요? 네, 정말 가격이 아쉬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 정말 XRP가 크게 튀어오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XRP가 2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렇게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가지 이제 이렇게 교환에 대해 XRP가 상장이 됐다고 하는데 트레이드 사토시 및 스트롱홀드 플랫폼에 XRP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업계 선두 주자들은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XRP를 선호를 하고 있다면서 XRP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XRP가 2가지 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트레이드 사토시 및 스트롱홀드에 제공된다는 사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의 XRP 지원 랠리에 이어서 런던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가 XRP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트레이딩 사토시는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테더, 이더리움과 같은 베이스 시장에서 XRP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15년 설립된 트레이드 사토시는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인데, 이 트레이드 사토시뿐만 아니라 스트롱홀드도 이렇게 거래 플랫폼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궈졌다 이런 내용이긴 한데, 네. 커뮤니티에는 그렇게 뜨겁게 달궈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XRP가 이렇게 좀 더 많은 거래소에서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유명 트레이더가 국세청에 코인베이스 납세 규정 미준수 청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최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국세청이 제시한 암호화폐 관련 납세 가이드라인 IRS 노티스 2014-21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미국 국세청에 공식적인 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국세청은 지난 2014년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암호화폐가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 거래될 경우 혹은 암호화폐 간 거래가 발생할 때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제기된 청원이 과연 코인베이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다른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기사에 많이 나오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이 지난 1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약세장은 강세장 때보다 투자하기 더 적합한 시기라고 말을 했다며, 이와 관련해 그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가격, 밸류에이션이 보다 합리적이며,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프로젝트 선별 가능하며, 세 번째는 적자 생존, 강한 프로젝트만이 살아남는다. 네 번째는 이번 약세장에서 살아남은 프로젝트는 다음 약세장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는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들며 암호화폐 약세장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장들이 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달리는 말에 탑승하지 마라. 달리는 말에 탑승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확실히 강세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암호화폐 약세장이 지금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현재 끝을 달하고 있다. 하락장이 곧 있으면 끝날 것 같아. 이제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인 올해 2019년 5월 6월에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규모의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게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 의견들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조셉 영님의 이런 말씀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6개월 연속 음봉을 끝내며 2월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6개월 연속 하락을 마감하고 2월 11%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2월 양봉으로 마무리한 것은 이번이 5년 연속이라고 합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 기회를 수익 실현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트레이더들은 하락장이 끝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겨울은 엄청난 손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투자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길었죠. 정말 비트코인 역사상 역대급 하락장이 지금까지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2019년이 진행되며 투자자들은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지표 중 하나는 당연히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길었던 연속 음봉을 마감했다는 뉴스는 업계에 약간의 숨 쉴 틈을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제가 나왔습니다. 코인 마켓캡의 총 가격 자료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2월
2월을 11.2% 상승한 채로 마무리를 했으며 이전의 2월에 비해 비교적 낮은 상승분이지만 11%의 상승은 이 코인의 6개월 연속 하락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각각 9%, 6%, 4.4, 37, 7% 그리고 7.5%를 하락을 했다고 하고 11월에 37%의 하락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봉으로 끝나는 달은 보편적으로 트레이더들에게 좋은 징조로 여겨지는 반면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의 비트코인 안정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암호화폐 트위터 인사들은 2월에 반등에서 발생한 강한 상승은 코인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며 일부 트레이더들의 수익 실현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일시적인 호전이며 하락장이 여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6개월 연속 음봉을 끝내고 지금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많은 기사들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트레이더들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양봉 마감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은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다른 이제 코인 분석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름까지 네, 이렇게 지속이 될지 하루빨리 네,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쿼드리가 거래소에 대한 소식인데 대부분의 자산이 이제 사망한 CEO 콜드 월렛에 들어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비어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이제 현재 사망한 쿼드리가 CX 거래소 대표 제럴드 코튼의 것으로 밝혀진 콜드 월렛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비트코인이 제럴드 코튼의 콜드 월렛으로 잘못 보낸 것을 제외하면 지갑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2월 5일부터 분실된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쿼드리가의 거래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사용한 콜드 월렛용 지갑 6개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5개는 2018년 4월 이후 나머지 같은 해 12월 이후 비트코인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4년 동안 그 계좌들은 비트코인이 그들 쿼드리가와 다른 거래소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 지갑과 관련해 다른 거래소와 함께 14개의 계좌가 추가로 조사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최근 이제 일부 누락된 이더리움도 환전 계좌에서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쿼드리가가 설명하고 있는 거래소에 연락을 하고 있고 네 곳은 응답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이나 관련 거래소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쿼드리가 CX에 진행 중인 이야기의 또 다른 반전일 뿐이다 라며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네, 거의 스토리를 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참 네, 이거는 되게 신기합니다. 지금 많은 기사들에서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나왔죠. 쿼드리가 네, 이 거래소에 대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사망한 CEO의 모든 그 암호화폐가 지금 들어있다. 콜드 월렛에 들어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풀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허망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쿼드리가 CX 거래소에 대한 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과 인도네시아, 남아메리카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스 채널은 P2P 거래소가 이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시장에서 인상적인 거래량을 보도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분권형 거래 플랫폼을 채택하는 것은 아마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지난주에 150%의 상승률을 보였고 67건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며 P2P 거래에서 9번째로 강한 지역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거래량은 이제 리알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란의 법정 화폐이죠. 인도네시아의 경우 그 성장세가 훨씬 더 뚜렷하다고 하는데 지난 2주 동안 인도네시아 시장이 200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약 20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 차트 거래량은 인도네시아 법정 화폐인 루피아로 나타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도 매우 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이 34개의 비트코인이 이동하면서 사상 두 번째로 강한 강세를 보였다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은 지역들에서 비트코인의 이런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 국가의 법정 화폐보다 비트코인이 더욱더 안전자산이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의 거래량, 볼륨이 상승하다 보면 그 뒤따라서 이제 가격 상승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이런 중동 지역의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와이스레이팅스가 페이스북이 4개월 내 FB 코인 출시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 소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레이팅스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페이스북은 현재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한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FB 코인은 향후 4개월 내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면서 와이스레이팅스는 FB 코인은 JP모건이 출시한 JPM 코인과 이름만 다른 암호화폐 같다. 이 경우 페이팔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며 저커버그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며 아주 신랄한 재밌는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코인에 대해 좀 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41로 공포 단계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41포인트를 기록하며 현재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 이 정도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69를 기록하며 70, 80을 넘을 것 같던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다시 41을 보여주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3월이 시작을 했죠. 올 3월은 지금 3월 달에는 한 60, 70, 80을 한번 찍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